안녕하세요. 송세무사의 구실 이야기 10번째 이야기입니다. 2019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오늘 드디어 많은 질문이 시작된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개정되는 사항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0월에는 하루에 한 건 정도 상담이 왔었는데 11월 중순이 지나자 하루에 3, 4건씩 상담이 옵니다. 참 이상한 게 어디서 어떤 자료를 보시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설명을 하면 누구는 또 아니라던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매우 많이 해본 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요건을 설명드리고 틀릴 수 있는 부분까지 언급해 드릴 테니까 저와 다른 이야기를 쓴 블로그나 신문기사, 증권사 직원이 있다면 무조건 제 말이 맞는 것입니다. 우선 내년 개정사항을 설명하고 많이 틀리거나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2020년 개정사항을 설명드릴 것이고 2019년 12월 현재 2020년 대주주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2021년에는 대주주 요건이 3억 원까지 낮아지는데 내후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구실 이야기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분율 요건 말고 보유액 기준, 시가총액 기준 요건만 설명드리며 상장 주식의 장내 거래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2020년 대주주 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2019년 말에 딱 한 번만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딱 한 번만 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어요.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잠시 뒤에 설명드리고 딱딱하지만 어쩔 수 없이 법률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면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2020년 양도소득세 대주주를 판단할 때에는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인 2019년 12월 31일을 말하는 것이죠. 이때 한 번 판단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범위에 의하면 내년 대주시가총액 요건은 10억 원입니다. 명심하세요. 10억 원입니다. 본인과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올해 말 단일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채로 2020년이 되고 2020년 중 그 종목에 대한 매도를 하면 무조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15억 이야기는 왜 나오는 것일까요? 지난 구실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에서 설명드렸던 2018년 기속분 대주주 문제와 금액만 달라졌지 같은 상황인데요. 법에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 원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10억 원이냐 15억 원이냐 이런 이야기가 도는 것이고 이를 근거로 잘못 해석된 인터넷 기사나 블로그 등이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앞서 2020년 대주주 요건은 10억 원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법에 쓰여 있는 15억 원 저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법조문을 그대로 해석할 때 사진의 나목을 보시면 2019년 말에 15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2020년 3월 31일까지 기간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여 신고 의무 있게 되고 당연히 2020년 4월 1일부터 양도하는 부분도 신고 의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1년 내내 주식을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 신고 의무 있습니다. 그러나 다목을 보시면 2019년 말에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식을 양도할 때 신고 의무 있는 것이죠. 그럼 많이 착각하시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나목과 다목을 적용할 때 2019년 말에 15억 원 이상을 보유하지는 않았으면서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들, 즉 2019년 말에 보유한 시가총액이 10억 원에서 15억 원 사이에 있는 사람들의 대주주 요건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나목과 다목을 다시 보면 나목, 즉 2019년 말에 15억 원 이상을 보유하면 2020년 1년 내내 대주주에 해당하여 주식을 매도했을 때 신고하셔야 하고, 다목을 보면 2019년 말에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면 2020년 4월 1일부터 매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럼 올해 말에 10억 원에서 15억 원 사이에 있으면, 예를 들어 2019년 말에 13억 원을 보유한 채로 2020년이 되면 4월 1일부터 그 주식을 매도했을 때 신고하면 되는 것이므로, 이를 달리 해석하면 이분들은 2020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매도하는 것은 과세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는 논리를 따라오기 위한 복잡한 과정이었고 그냥 정리해 드릴게요. 세 가지 케이스가 발생합니다. 2019년 12월 31일에 다음과 같이 주식을 보유한 경우 2020년의 대주주 범위는 첫째, 15억 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 2020년 1년 내내 매도했을 때 신고하셔야 합니다. 둘째, 10억 원에서 15억 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2020년 4월 1일부터 매도했을 때 신고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셋째, 10억 원 미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2020년 1년 내내 매도하더라도 신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딱딱한 법률 설명드리면서 정리해서 결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많이 틀리게 알고 계신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까다로운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근거를 법률로서 설명해보라 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 사회에서 대우받는 똑똑한 전문직 분들도 소득세법 몇 조 몇 항을 들어 법조문을 차근차근 읽어주고 이를 이해하기 쉽게 자세하게 설명해줘도 다 듣고 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2020년 대주주 요건이 궁금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저 믿어주시고 그대로 받아들여주세요. 먼저 정말 수많은 고객들, 증권사 담당 PB들이 잘못 알고 있을 법한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보시는 캡처 자료는 국세청 보도자료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 네이버에 상장주식 대주주라고 쳐서 나오는 유명한 블로그들을 훑어봤는데 다들 참 애매하게 써 있습니다. 국세청 보도자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정리된 칼럼이나 블로그, 인터넷 기사 등을 많이 접하시고 이를 잘못 해석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주주 기준이 2018년 4월 이후엔 15억 원, 2020년 4월 이후엔 10억 원으로 쓰여 있으니 2019년 말에 대주주 기준은 15억 원이고 2020년 4월 1일 대주주 기준은 10억 원으로 본 것입니다. 즉, 대주주 요건을 두 번 판단한 것이에요. 2019년 말에 한 번, 2020년 3월 31일에 한 번, 이렇게 총 두 번. 제가 앞서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부분, 바로 대주주 기준은 2019년 말에 딱 한 번만 판단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5억 원 밑으로, 그러니까 10억 원에서 15억 원 사이로 맞춰놓고 2020년이 됩니다. 그럼 10억 원에서 15억 원 사이에 해당하여 2020년 1분기 매도할 때에는 과세되지 않으니 이때 자유롭게 거래하다가 2020년 3월 31일 기준으로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이라고 하니까 내년 1분기 중에 추가로 매도하여 10억 원 밑으로 맞춰서 2020년 4월 1일이 되죠. 이 경우 2020년 4월 1일 이후 대주주가 아니니까 매도분도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셨거나 가까운 지인들 혹은 증권사 담당 PB가 이렇게 안내했나요? 에이, 당연한 걸 누가 이렇게 생각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기엔 비슷한 상황이었던 2018년 대주주 요건 판단할 때 이와 같이 잘못 판단해서 소송 문제까지 휩싸인 증권사 직원도 있고요. 지난 2018년 기한후 신고 한창 진행했을 때 울먹이며 전화 온 직원도 계셨습니다. 자, 2019년 12월 31일에 15억 원 밑으로 맞추고 2020년 3월 31일에 다시 10억 원 밑으로 맞추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더 이해하기 쉽게 잘못 알고 있는 케이스대로 올해 말에 대주주 기준으로 한번 맞추고 2020년 3월 말에 한 번 더 맞추고 이렇게 하시면 발생할 상황을 말씀드려 볼게요. 2019년 12월 10일 A 종목을 20억 원 보유한 사람이 잘못된 정보를 얻고서는 12월 26일에 7억 원만큼 매도하여 12월 31일에 13억 원 정도 보유하게 됐다고 할게요. 이 사람은 10억 원에서 15억 원 사이 보유하게 된 케이스에 해당하고 내년 1분기에 매도한 부분은 과세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또 내년 3월 31일 대주주 기준을 한 번 더 맞추기 위해 3월 27일쯤 추가로 5억 원을 더 매도해서 3월 31일에 8억 원 정도 보유한 채로 4월이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2020년 4월 1일 기준으로 8억 원 보유한 것이니까 난 대주주가 아니고 4월부터 연말까지 매도하는 것은 신고 안 해도 되겠다. 그렇게 이 사람은 4월부터 12월까지 A 종목을 매도 매수를 아주 빈번하게 합니다. 이 사람에게 곧 초래하게 될 문제는 어떤 것일까요? 아주 평범하게 지내던 2021년, 즉 내후년 9월에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안내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무신고 사유로 말이죠.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2020년 대주주권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올해 말 딱 한 번만 판단하는 것입니다.
앞서 2020년 대주주 요건은 무조건 10억 원이라고 했던 것 기억나시죠? 15억 원이다 뭐다, 3월 말 기준이다 뭐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2019년 말에 10억 원 이 말만 기억하세요. 사례에서 2019년 12월 31일에 A 종목을 13억 원 보유한 상태로 2020년 대주주가 된 상태로 맞이합니다. 다만 10억 원에서 15억 원 사이 보유한 사람은 내년 1분기 매도분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을 뿐, 대주주는 맞는 것이니까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매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신고 의무가 존재하게 되죠. 아무리 3월 31일 기준으로 8억 원으로 다시 맞췄다고 하더라도 4월부터 매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납세자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0억 원 이상 보유하여 대주주가 됐으니까 신고하셔야 합니다. 2020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도한 것은 8월 말까지 신고하시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도한 것은 2021년 2월 말까지 신고하셔야 하는 것이죠. 국세청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신고를 편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이상, 다른 측면에서 보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업무는 그 자체로 번거롭고 까다로워서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는 부분이었는데, 대주주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어 국세청에서 전산을 구축하여 아주 손쉽게 대주주 양도소득세 무신고자들을 파악하여 과세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신고된 신고서의 적정성은 말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신고 의무 있는 납세 의무자들 파악하기 쉬워졌으니 이렇게 헷갈릴 만한 개정사항은 반드시 올바르게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원래 이번 회차에 개정사항뿐 아니라 개정사항에 어떻게 대응하여 12월 중 내년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1년까지 내다봤을 때 12월 중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론까지 말씀드리려 했는데 너무 길어져서 이 부분은 11번째 이야기에서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영상만 보시고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대주주를 피할 수 있다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사례 몇 가지를 들어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하는 것이 이번 영상에서 조금 딱딱한 부분을 보완해 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즉, 다음 구실 이야기에서 내년 그리고 내후년을 위해서 양도소득세 피하려면 2019년 지금 뭘 해야 한단 거야? 라는 답변이 되는 영상이 되겠네요. 부족하지만 아는 선에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준비 잘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갑자기 종료되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 11번째 구실 이야기는 곧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세무사의 구실 이야기 11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